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 기본서 우리 이론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20페이지로 돼 있나요? 그 총칙 제 1장 총칙 돼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펴놓으시고 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법이죠. 세금에 관한 법인데 우리 세법 방대한 그 세법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부동산을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부동산을 양도 시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고요. 우리 기본서 기본이론 강의 1주차 강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먼저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앞부분은 제가 부동산 세법의 개요로 우리 부동산 세법 어떤 건지, 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어떤 건지 또 소개를 좀 하고 출제 비중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공부 어떻게 되는지 당부 말씀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입문 과정 보시면은 부동산 세법 고득점 전략과 관련한 내용도 강의를 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다만 이제 그 고득점 전략 이런 것들은 자 오늘 기본서 강의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부동산 세법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또 좀 설명하고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내용을 시험범위로 한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또 양도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 시험범위로 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는 이제 자 기본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데, 기본서든 기초입문서든 우리 부동산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세 총론이요. 조세 총론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조세 총론의 내용이 어려워서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설고 생소해서, 용어가 생소해서 초심자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동산 세법에서 조세 총론 부분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내용이 여러분 공부할 내용이 처음에 생소함, 낯설음만 극복하면 나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조세 총론의 내용은 원래는 방대한 내용 속인데 그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이 또 가끔 또 출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조세 총론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우리가 한두 문제 우리가 득점할 수 있고요. 조세 총론 그런 부분입니다.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룬 부분, 이렇게 조세 총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요, 용어 설명을 처음으로 드리는데요,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즉 그래서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과세주체는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무슨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처럼 광역시, 또 도요, 경기도, 또 뭐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도가 있습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과세주체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도, 시장군수구청장도 과세주체가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요, 이렇게 국가가 과세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세금, 지방세인데, 시험 문제는 대개 지방세, 국세를 보면 최근에는 예를 들면 지방세에서 8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국세는 7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방세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았었는데 32회 시험 같으면은 국세에서 9문제, 또 지방세에서 6문제, 이런 식으로 또 압도적으로 또 국세 비중이 높게 또 출제되는 예외도 있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지방세가 좀 더 출제되는 이런 비중으로 또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세법은 16문항이요.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우리 40문제 구성돼서 2차 과목 2교시에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령은 등기 30%, 지적 30%, 또 세법 40%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데 항상 공부 전략을 세우실 때는 등기, 예를 들어서 등기 30%, 그 다음에 지적법 30%, 또 세법 40%면요. 세법 40%면 여러분들이 공부 전략을 세우실 때 요거 합쳐가지고 60% 전략, 득점하는 전략,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세법이요. 지적법이 되게 평균적인 수험생분들은 등기법보다는 점수가 따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적과 세법을 합쳐서 70%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고 등기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좋다. 평균적인 수험생들의 합격 전략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세법은 여러분 출제문 항수는 작지만 효자 과목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유일하게 만점자가 나오는 과목이고 또 그 다음에 이번 32회 시험에서도 보면요. 어떤 수험생분은 2차 과목 딱 60점으로 그 환상의 점수 60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세법에서 2개밖에 안 틀리고 14문제를 득점했죠. 2개밖에 안 틀리고 14문제를 맞춤으로 인해서 2차 과목 딱 60점으로 합격했는데 만약에 세법에서 뭐 보통 평균적인 만약에 그냥 8문제, 9문제 맞췄다, 10문제 맞췄다 이러면 떨어지는 거죠. 한 문제만 적었어도 떨어지는 건데 세법에서 이렇게 고득점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등기법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바람에 등기에서 문제 풀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지적하고 세법에서 마음이 급해서 그냥 쉬운 것도 막 실수하면서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맞지 못하고 자 그래서 또 2차 과목도 이번에 중개사법도 어렵게 출시되고 그래서 2차 과목이 어려웠을 때 세법을 고득점함으로 인해서 이번 역대급으로 32회 시험은 세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고득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함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합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점수를 보태주는 효자 과목이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세법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요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실무에 나가서도 제일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법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세법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수강하신 분은 아무리 33회 시험에서 어렵게 나와도 제가 세법은 반드시 구원해 드린다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드리는데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구원해 드린다 구원의 약속을 드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온다 그제서야 그랬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리 또 알고서 또 센스 있게 또 박수를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33회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고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요 세법은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33회 시험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고요. 또 제가 구원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상 마지막 강의 때 항상 그 수험생들한테 드리는 멘트가 있다고 그랬죠. 항상 여러분들 자 이번 이제 33회 시험 앞두고서 제가 2022년도 마지막 강의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장에서 세법 문제를 펼치게 되면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또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고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뻥인가 보다 무슨 종교 교주도 아니고 자 왜 저런 말 하냐 하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합격 후기에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32회 시험도 얘기하죠. 제가 함께함을 느꼈어요. 문제 유형이 틀려가지고 정신줄을 잠깐 놨었는데 곧바로 저 교수님 음성이 들려서 문제를 풀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제 음성이 들렸다 간증하는데 그렇게 들리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상기법, 스토리텔링 등등 다양한 액션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33회 시험에서 들릴 것이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세법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리 일단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 시에 또 부동산 보유 시에 또 부동산 양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하는데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제 동창, 여자 동창, 여동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번 기본서 강의에서는 어떤 수강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별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갔는데 여태까지요. 그럴 때 어떤 기억에 남는 한 수강생이 있습니다. 소년 가정처럼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러면서 소년 가정처럼 형제들 동생들도 많고 그 소년 가정처럼 일찍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던 어떤 한 수강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한다. 자, 그러면 매매할 때는 보시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또 잔금을 치르고 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매수인 명의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잔금을 치렀을 때, 자, 이 매수인 을의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년가장처럼 힘들게 자라던 어떤 생활하던 어떤 한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수강생이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겨울 어느 날 바람이 거센 어느 날 집에 밤길 돌아오는 데 있죠. 그 길거리에서 뭐가 전단지 한 장이 자기 발 위에서 이렇게 발 밑에서 이렇게 슉 바람에 날려요. 원래는 대개 그냥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무심코 반사적으로 그걸요, 그 전단지를 바람에 날리는 전단지를 딱 주워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런 광고를 잘 안 하는데 그걸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 다 이렇게 돼 있는 전단지를 딱 보고서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면서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나갈 길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강의하는 곳에 학원에서 광고한 전단지였는데 제가 강의하는 곳에 이 수강생이 이제 등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반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있죠. 나중에는 여름쯤 돼서는 공부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이제 이 수강생이 확신이 들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해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제가 보기에는 그 해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해에 한 번에 동차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이제 실무에 나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뭔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죠. 사무실 낼 돈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소공으로 들어가긴 그렇고 그래서 어떤 같이 공부했던 그 학원에서 공부했던 형이 사무실 내는데 거기다 책상 하나 놓고 도부살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완 좋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전월세를 전전하다가 월세를 전전하다가 처음에는 월세였는데 돈을 벌면서 전세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또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요. 계약금, 중도금,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어떤 주택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는데 등기 이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이 매수인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가지고 자, 이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5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취득세. 자,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요. 취득세를 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이 취득세라는 세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세금인데 제가 지금 빙빙 돌려서 지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공부하셔야 되죠.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게 이제 취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사무실 도부살이로 하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죠. 돈을 벌었죠. 자, 그래서 집도 이제 드디어 하나 장만했고요. 근데 자기 사무실을 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당권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요. 또 전세권 같은 거 설정 등기하거나 말소 등기하거나 그럼 무슨 설정 등기, 말소 등기 같은 것을 할 때 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매수인 을이요.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어떤 특정한 날, 미리 말씀드리면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어떤 재산을 사실상 보유할 때 그 보유자에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 냈겠습니까, 여러분? 자,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재산세를. 또요. 이 을이, 이 수강생 을이요. 이 합격생 을이 이제 자기 사무실도 내고 수완 좋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또 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벌기가 좀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완 좋게 해가지고 또요 집 하나를 또 장만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집 하나를 장만합니다. 그럴 때 개인을 중심으로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 용어 설명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들. 과세 주체는 아까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를 과세 주체라고 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는데 상대되는 개념으로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할 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을은? 예?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아무리 요새 집값이 올라가고 그랬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어도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요. 제가 그래서 항상 결혼하는 청춘들은 남녀 청춘들한테 결혼하는 청춘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남친 여친이 있는데 사귀는데 괜찮아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제가 물어보라고 하죠.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 내? 야,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갔다 오더니 야, 우리 집 그거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대. 자, 그러면 오빠 나랑 결혼해줘. 빨리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갔다 오더니 오빠 우리 집 종합부동산세 그거 낸대. 그러면은 야, 나랑 빨리 결혼해줘.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또 여러분, 아까 매수인 입장에서만 제가 소개를 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았을 때요. 등기 이전까지 안 했어도 잔금을 받았을 때 매도인 갑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안 됐어도 잔금 받았을 때 사실상 양도했다고 보는데 이 양도자 개인이 소득이 발생합니다. 우리가요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소득 발생했을 때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별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소득세인데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인데 우리 시험에서 관계된 제가 중요한 세금들을 이미 다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이따 보겠지만 많은 지방세, 국세,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이렇게 5개 얘네들 세금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출제 비중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여러분 취득세라는 세금은요. 보세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주체, 징수 권한 있는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요. 얘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부과,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과세 주체가 되고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러면 자 대전광역시가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그 구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러면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또 만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얘는 부산광역시가 아니라 해운대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것은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그래서 나왔을 때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그 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어서 얘가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합니다. 도세. 자,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에요.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지 성남시가 아니라 얘네들은 경기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다음 해서 구도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재산세는 여러분요.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네들을 시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데 얘는 그 도 아래에 있는 시와 군이 과세 주체가 되는 그런 시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군구세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이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우리가 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방세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라 우리가 국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이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출제 비중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 세 문제 내로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문제 내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등록면허세는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등록면허세 한두 문제로. 그래서 얘는 31회 시험 때는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재산세는 거의 고정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 출제되는 세금입니다. 32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나왔지만 33회 시험은 한두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얘가 6문제 내로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제일 어려운 세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취득세와 재산세 이런 세금들이 이제 중요한 세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출제 문항수가 작죠. 에게 한두 문제, 에이, 안 맞힌다, 안 맞춰. 공부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자, 제가 그랬어요.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공부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 10월 달에는 제가 10분, 15분이면 정리해드리는 세금입니다. 10분, 15분만 나중에 막판에 보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한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이걸 왜 포기합니까?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33회 시험, 32회 시험 같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세 문제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포기했으면 세 문제가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어떤 패턴이 있었냐면 30회 시험 때요. 조세 총론은 30회 시험 전후로 해서 계속 한두 문제 출제되다가 얘가 30회 시험에서만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조세 총론에서. 31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계속 한두 문제 나오다가 1회 시험에서 얘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 문제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속 한두 문제 출제되다가 한 문제 나오다가 얘가 32회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특이한 규칙성이 있죠. 최근에 지금. 그래서 계속 한두 문제 나오다가 30회에서 조세 총론 세 문제, 등록면허세에서 세 문제, 31회 때 32회 종합부동산세에서 갑자기 세 문제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자, 출제 비중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출제 예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이요. 자,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냐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와 국세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시에 부동산 처분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부동산 세법이죠.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세법, 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세법, 조세 총론, 또 그다음에 지방세, 국세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오늘 조세 총론을 자, 처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아까 처음 펴놓으신 데를 펴놓고요. 계속 제 설명을 일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한번 봅니다. 조세 총론, 자, 제1편 조세 총론입니다. 시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30회 시험에서만 3문제가 나온 적이 있지만 대개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데 처음에 초심자들은 용어가 낯설고 생소하고 세목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아직은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제가 기초입문 과정 할 때도 당부드렸었는데 세법 구독점 전략하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용어 같은 거 모른다고 그래서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사전 찾아가면서 특히 인강수강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멈췄다가 사전 찾아서 단어 찾고 뭐하고 하면서 또 그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리피트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해 안 되고 몰랐던 용어들 여러분들이 일단 한 바퀴를 완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그리고서 다시 보시면 그 몰랐던 말들이 이제 서서히 이해가 되고 용어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완벽한 이해보다는 완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세 총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 그러면요. 조세 총론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자,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요, 제1편 조세 총론에서는 조세의 의미 특징이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자, 그래서 가볍게 조세의 의의 보시고 이 의의 특징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조세의 의의를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자세히 소개했었는데 오늘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 위주로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시면 조세 분류를 공부하는데 조세 분류는 시험에서 가끔씩 출제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 별표시를 내드리는데 별표시 1개짜리는 가끔씩 출제되거나 아니면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 것을 별표시 하나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별표시 2개짜리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별표시 3개짜리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유적시되는 것에 대해서 별표시 3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세 분류는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조세 용어를 익히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 세법의 용어를 익히시고 세목들의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우리가 이제 조세 분류를 통해서 파악하게 될 거고요. 징수 방법,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자, 이것은 시험에 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한데요. 징수 방법,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용어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용어 설명.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과세 주체라고 했고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세금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은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것을 납세 고지서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납부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같은 겁니다. 그냥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세금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세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게 이제 각 세목별로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또 신고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산세, 가산금 이런 것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1회 시험 때는 요 조세 용어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징수 방법, 요 용어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자,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정답쯤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을 하고 또 확정이 되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제가 32회 시험 전에요,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조세 총론에서 올해 32회 시험에서 제일 유력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제가 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이 부분에서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32회 시험 조세 총론 사례 문제에서 정답은 이 납세무 확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답쯤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에서 32회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멸은 28회 때 나오고요. 성립은 29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회 시험에서는 성립, 확정, 소멸에서 시험 문제가 다시 나온다 그러면 요 소멸이나 요 성립에서 나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확정, 소멸은 또 역시 자주 출제되는 또 역시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여기서 일단 이번 조세 총론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렇게 요것들을 테마로 공부하고 또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른 과목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세법은 공시법적인 지식이나 민법적인 지식이나 공법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또 이해되는 그런 용어들이 막 믹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 좀 다른 과목 공부가 되면 또 공부할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심화 과정에서 보고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로켓가 빨리 출발하라고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막 덜덜 떨고 있네요.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먼저 조세의 의미 특징인데 조세의 의 특징에서 의는 그냥 처음 공부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요. 편하게. 조세의 특징 중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또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의 의미 특징인데 먼저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20페이지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들? 네, 20페이지 보시면 자, 1장 총칙에서 제1절 조세 개념 그리고 1조세의 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세의 의가 나왔는데요. 조세 정의 여러분 거기 교재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조세는 교재를 한번 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자, 여러분이 세금을 냄과 동시에 특히 재산세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고 계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재산세를 냄과 동시에 그 지자체로부터 비누 한 장, 수건 한 장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예.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도 없죠. 세금은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도로 만들어주고 뭐 공원도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국방외교 치안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반대급부는 있지만 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합니다. 세금은 시장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세금 안 내. 자, 이런 거 안 통하죠. 납부할 의무가 생기면 그 이행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세금 안 내고 버티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에 넘겨서 다 세금 가져갑니다. 자, 조세라는 게 뭐 이런 거 다 의 이렇게 하는데 조세의 의는 뭐 학자들
마다 좀씩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줄 그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조세 정의는 제가 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조세란 국가 자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이다. 이렇게요. 자, 줄 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고요. 조세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조세 특징인데요. 거기 교재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이 조세 특징인데 양가로 1번이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인 경우에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경우를 우리가 지방세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서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반드시 국가 지자체여야 됩니다.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공공단체나 공기업에서 부과하는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연로하신 저희 엄마가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엄마가 있죠. 요즘처럼 날씨도 이제 겨울 돼가지고 춥고 그러면 제가 침대 그 전기장판 같은 것을 온도를 좀 올리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또 집도 좀 따뜻하게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가스세가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명세기 세법 강의하는 막내 아들이 세법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세기 세법을 강의하는데 아들이. 그래서 엄마한테 항상 저 얘기하죠. 엄마, 그게 전기세, 수세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표현이. 국가나 지자체,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인데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는 것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공공요금, 요금이라고 해야지 전기세, 수세 이런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서 금방 시간 지나면 또 엄마가 금방 지나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 수세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공과금, 공공요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국가 자체가 아닌 곳에서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은 어디서 부과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이 조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2번을 바로 보세요.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그랬습니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 우리 세금 납부는 여러분 화폐경제 시대니까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고, 당연히 그래야지. 그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취득세 500만 원 낼 게 있다고 돼지 끌고 와서 세금을 내고 소 키우는 사람은 소 끌고 와서 세금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마리당 시세가 뭐 6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거슬러 주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금은 금전 납부 원칙입니다. 또 한 번에 내는 것이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로서 물건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요. 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 납부 용어를 익혀두시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납과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보다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분할 납부요. 어떤 분이 신용카드로도 세금 납부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그러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니까요 할부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납부인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신용카드 납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시불 납부합니다. 다만 고객과 신용카드 회사하고 약관 계약에 의해서 신용카드 회사한테 할부로 나눠내는 그 대금을 할부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뿐이지 일시불 납부입니다. 분할 납부가 아니에요. 이거하고 다릅니다. 자, 물납과 분할 납부라는 것은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아무 세금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납,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이 딱 법에 정해져 있고 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과 절차는 강론에서 나중에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에는요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만 물납할 수 있냐면 재산세만 물납 허용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됩니다. 지방세에서 뭐만 물납이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상속세가 물납이 허용됩니다. 상속세라는 세금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데요. 상속세는 어떤 세금이냐? 어떤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무상 이전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상속세인데요. 이 상속세는 여러분요, 상속세는 물납이 허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으니까 제가 색깔을 이렇게 달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지방세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또요, 2022년 개정세법인데요. 지금 법안은 통과 안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12월 말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자주 보게 될 건데, 이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인데요. 얘는 제가 별명 하나 붙여드립니다. 재산세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누가 같이 나오냐면 항상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유유상종이죠? 그렇잖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저 포함해서 삼총사,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삼총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죽이 척척 맞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죽이 척척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근데 친구라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진짜 쟤는 왜 저러냐 진짜. 아유, 난 안 간다.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자,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재산세법 규정 내용을 대부분 준용 따라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여튼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근데 자, 2022년 올해 개정세법이 얘가 분할납부도 안 됐었는데 이제 2022년도부터는 분할납부가 허용이 되는데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요. 재산세, 납세, 고지세,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되는 경우에는 그렇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건데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는 재산세 얼마, 그리고 또 여기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있죠? 이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요, 병기 나란히 적어서 이렇게 함께 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께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때 그때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게 2022년 개정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둡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세고지세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가 될 때, 그럴 때만 이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같이 재산세처럼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 재산세에 따라서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물납 분할납부 용어를 익히시고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본 건데 여러분들의 눈썰미를 한번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부동산 주요 세금들의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취득세 물납이 허용되면 여러분이 O 아니면 X를 큰 소리로 여러분이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허용되지 않으면 X를 외칩니다. 자, 물납 O, X예요. X입니다. 물납 안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물납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O, X. O 허용됩니다. 재산세 물납 허용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이요. O, X요. X입니다. 허용 안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요.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물납은 지방세에서는 뭐만 아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물납이 어떤 게 허용되냐면, 국세에서는 여러분이요, 국세에서는 뭐가 허용됐냐? 상속세가 허용이 됐습니다. 상속세 허용이 되고, 증여세는 물납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O, X요. X입니다. 분할납부 안 돼요. 등록면허세 분할납부 X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O, X요. O 허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 O 허용되고, 양도소득세 O 허용이 되고, 자, 상속세 물납 허용이 됩니까? 분할납부 허용됩니까? 네, 분할납부 O. 증여세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자, 그럼 뭘 고르셔야 됩니까? 재산세.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걸 정확히 알아둡니다. 32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 32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 종합부동산세에서 정답 지문이 물납,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 표시해놓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조세 의 및 특징에서 의, 그 다음에 특징 말씀드렸는데, 거기 교재를 보시니까 우리 교재는 20페이지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세법 중에서 밑줄입니다. 지방세, 재산세와 국세, 상속세에 물납제도가 있다. 밑줄. 이는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금전 납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 참고의 재산세 물납 요건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 거기 사이드 보조단 사이드에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 요거 허용되는지 그 관련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관해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이 뭐를 꼭 아셔야 되냐면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이요, 요 표 내용,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 요 세금에 관한 요 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의미 특징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 딱 하나입니다. 요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요건 절차는 나중에 강론에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페이지까지 소개해 드렸고, 또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조세 부동산 세법의 개요,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좀 소개해 드렸고,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조세 총론 들어와서 조세 의미 특징에서 의 특징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할 것은 납부이행 방법으로서 물납과 분할납부 용어를 알아두시고 허용되는 세금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이 표는.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제2절 조세 분류인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22년 33회 시험 대비 이제 기본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긴 수험 생활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 시험은 기꺼이 합격의 결실을 내어주는 시험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끝까지 저와 함께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다 요약 압축 정리도 해드리고 또 비교해드리고 또 사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문제,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압축의 압축을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압축의 압축을 해드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압축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적중률 높게 문제, 엄선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9, 10월 자료만, 사실은 기본적인 베이스만 돼 있으면 제 강의는 9, 10월 자료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나는 고득점 할 수 있었다, 이런 합격 후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수업을, 제 강의는 쭉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 저절로 여러분들 거의 나중에 어느 순간에 되면 암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9, 10월 자료 볼 수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 중간에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이해 안 되면 바로 원망의 눈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33회 시험에서도 다른 수많은 합격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구원의 약속을 드리면서요, 21페이지 우리 잠시 쉬었다가 조세의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